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몸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하늘이 더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제가 이제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이 일단 입법 독재지 않습니까? 의회, 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국회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근데 사법부 안에서 스스로 정화 기능이 없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영장을 마음대로 발부하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영장을 발부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걸 잘못된 어디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권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법부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사법부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세뇌가 됐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당해보니까 무전유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예,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서민들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예를 들면은 프로야구는 지금 팀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뭐 승강 제도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프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이 많으니까 1부 리그가 있고요. 그리고 1부 리그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은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강등됩니다. 2부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3부 리그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매년 승강을 걸치는 겁니다. 성적이 나쁘고 실력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죠. 1부 리그, 괜찮은 좋은 리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도 그렇고 다른 운동도 그렇고, 그렇다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도 그렇고요, 독일의 분데스, 독일 리그, 이태리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나쁜 팀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집니다. 이걸 매년 항상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 성적을 매년 매겨서 쓸데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거나 범죄 관련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30% 이상 승강제도를 해서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이 다시 들어서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변명을 할 겁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돈이 뭐 많이 듭니까? 1년에 국회의원 새로 20명을 20%, 예를 들어 20명이라 칩시다. 아니면 30명이든지 간에 지역구 250명이라 그러면은 10%면은 25명, 20%면 한 50명 되겠네요. 20%를 매년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매년 물갈이를 해본데 돈 천억이 문제입니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특활비에 활동비에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돈 수금하러 다니고,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헤쳐먹는 게 1년에 돈이 몇 조고 몇십 조를 해먹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먹는 거는 몇백억 몇천억 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돈도 자기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 이외에 따로 또 이렇게 혜택을 받는 돈, 직접 간접 그 받는 돈, 그 돈도 무시를 뭐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의원들을 우러러 보지 말자. 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 내가 이 땅을 이만큼 민주화 시켜놓고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우리도 같이 땀을 흘리고 보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만 보탰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그만큼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보탰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빠서 일을 못하니까 당신이 잠깐 이런 제도를 이런 체계를 해서 우리 대신 일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겼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 가면서 이 일을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래 맡겼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맡았는 물건을 맡았는 일 처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시켜줬으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법부도 그렇고요. 사법부도 저는 똑같은 원리로 1년에 이 사람들도 옳게 못하면은 저는 사법부도 앞으로 판사들도 변호사 자격증을 못 가지고 국민연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깜빵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판사 저거가 뭡니까? 판사는 판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판사도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분명히 우리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채택했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전체 국민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그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판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판결을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이것을 교묘하게 벗어나고 법을 안 지키고 법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딴 생각하고 돈 받아 처먹고, 이 사람들 당연히 감옥 가야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되고 변호사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깜빵에 가야 됩니다. 가서 하루 일당 5만원짜리 이걸 가지고 받았는 금액에 10배 토해낼 때까지, 그리고 30년이 40년이 되든 계속 깜빵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평해야죠. 일반 국민들이 받는 그만큼, 그리고 높은 공직에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도 스스로 국회도 승강 제도를 해서 실력이 없거나 범죄에 관련되거나 직무를 옳게 못하는 능력 없는 이런 떨거지들은 매년 잘라내버리고,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진짜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했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민원이 들어가든 뭘 하든 그러면 들어왔으면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따져보고, 만약에 따져보고 이유 없이 민원을 계속 넣고 어느 나라에서 하는 집행을 그것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간다거나 무고를 시킨다거나 판검사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태클을 걸거나 이렇게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무고죄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징역을 10년을 때린다든지 20년을 때린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무고 자기가 올렸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그러면 그게 무고죄를 시작했고 민원을 계속 넣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죄값을 치르고 조지면 되는 거고요. 조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또 잘했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속아내서 계속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갈이를 안 하고 계속 놔두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학벌 위주 사회지 않습니까? 학벌 위주니까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갖는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 졸업장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겁니다. 평생 우려먹는 겁니다. 근데 축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강제도, 성적이 떨어지면은 탈락하고 2부 리그로 내려가야 된다고. 2부 리그에서 다시 3부 리그에 내려가고. 그게 뭐냐? 프로 축구는 됐죠. 프로 축구 선수는 됐는데, 축구 선수가 돼서도 매일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시합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자기 절제를 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가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또 피 튀기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하겠죠.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로스쿨을 가든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또다시 계속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고대 그러면서 자꾸 스카이라 그러는 거, 언론 방송에서 스카이 하니까 걔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뭐하고 그렇다는 그거는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방송이나 이 법조계도 그렇고 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우기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 썩어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단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 거 하고 공직을 맡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나라를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공부 좀 잘하고 뭐하고 해서 계속 오냐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운동을 하는 애들은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챔피언이 됐다. 챔피언이 되면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방어전을 치러입니다. 방어전을 치러야 되고 도전자들에게 항상 실력을 길어가지고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해서 네 능력을 보여줘라. 이기면은 상금이 다시 이제 또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공부 좀 잘하고 영어 단어 좀 잘 외우고 그런 자식들, 그런 애들이 후손들 혹은 후배들이겠죠. 그걸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버리고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근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5년, 7년, 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대인가? 어느 대학교 강당에 모여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가 외신 기자들에게 오바마 입장에서는 외신 기자고 오바마가 기자회견에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하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손들어서 질문하세요. 근데 일단 중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자들 손들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손 들고 one question. 애가 질문이 있다. 그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어렵습니까? 그 언론 고시를 가지고 통과했다고 하는 애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핫빠진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 실력이라는 거는 진짜 부딪히면은 실력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실력이라는 거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냐?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우리한테 한마디 모르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한다. 그러면은 excuse me 그러면서 우리 딱 물을 거 아닙니까? 물을 때 오케이, no, 오케이, yes, 오케이 그냥 이 한마디 입에서 I don't know 이걸 가지고 그냥 요 한마디 진짜 이 한마디입니다. I don't know, sorry, I don't know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국민이고요. 이걸 말을 못하고 말을 해라 했는데도 그 말을 못하고 미기적 하는 애들 그게 기레기입니다. 기레기. 실력 없고 겉으로는 억수로 똑똑한 척하고 뭐하고 하지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고 자기가 가방끈 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외국 기자들한테 한 찍소리 한번 못하고요. 외국 기자들한테 찍소리 못하고 외국 대통령한테 질문 하나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레기면서 지금 사법부 판사고 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깨어있는 척 이런 식으로 해가 돈 많이 받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나는 건 없고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 힘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 자기보다 빽 있거나 뭐 하거나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등신들이죠.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해서 계속 굳어졌습니다. 이걸 완전히 타파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졌고 오늘의 요점은 국회도 승강제도를 국회의원들도 승강제도를 두어야 한다. 사법부도 승강제도를 두어야 한다. 범죄에 관련되거나 모든 그것은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미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가 있는데 그걸 옳게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짜 맞추기식 하듯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을 주지를 않고 방어권을 보장을 안 해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계속 몰아붙이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그리고 이번에 서부지법의 좀 폭력 시위가 있었죠. 그 폭력 시위도 결국은 좌파 쪽 좌파 유튜버와 좌파 아젠가 그쪽하고 그리고 JTBC하고 이 사람이 다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일반 시위자한테 던지고 폭행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유발하게 만들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니까 좌파 유튜버가 앞장서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두들겨 깨는 것처럼 하고 밀고 들어가자 그러고 그리고 경찰하고 JTBC하고 이 모든 게 다 짜고 각본대로 그러면서 일부러 사람들을 건물 안에 쭉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찍어서 그대로 국민들한테 내보내고 언론 방송에서 탄핵 반대 집회 이 사람들은 폭도였다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의 요점 국회도 이것을 국회 안에도 일단 국회 비례대표 없애고요. 그 다음에 국회 안에도 승강제도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판사도 마찬가지. 판사 더 이상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 근데 권력을 그 사람들이 워낙 막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판결을 땅땅땅 때릴 수는 있죠. 때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말은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관이든 아니면은 신문사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들 모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개혁하는 방법 그리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들도 감옥을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조금씩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